안녕하세요. 무대 위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인짤뮤인의 박캡틴입니다. 저번 주 다행히도 저는 쑥스러움을 잘 이겨내고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인짤뮤인 알차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청취와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미쳐 돌아버렸죠. 그렇게 날씨가 엄청나게 덥더니 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더니 또 이 비가 그치면 또 날씨가 엄청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쪼록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 바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선택하는데 조금은 주저하긴 했지만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워낙 명확하고 뚜렷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1990년 미국 휴스턴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처음 무대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7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수정을 거친 뒤에 마침내 1997년 브로드웨이로 입성하게 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책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지킬과 하이드의 이중성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정도만 차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창작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2000년대 초 지킬 앤 하이드는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로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 문제 그리고 캐스팅 갈등 그리고 또 각색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좀 새롭게 또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영국 런던 보수적인 학회에서 시작됩니다.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지킬 박사가 이토록 선과 악의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정신분열증은 의학적인 개념보다 되게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이 됐었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서 악을 떼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모두가 반대합니다. 그의 실험은 너무 위험하고 또 비윤리적이며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자, 시작하자마자 이쯤에서 넘버 하나 듣고 가실 텐데요. 바로 퍼사드라는 넘버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이기도 해요. 지킬 박사가 자신의 실험이 이 사회에서 거절당한 뒤 그리고 장면 전환이 이어지고 바로 나오는 넘버입니다. 이 넘버에는 귀족, 거지, 상인, 그리고 불황자, 그리고 신사 이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부르는 곡으로 인간의 이중성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앙상블들의 멋진 화음과 그리고 대단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넘버이기도 해요. 자, 그럼 댓글이나 설명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먼저 퍼사드 듣고 오겠습니다. 퍼사드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 실제와 다른 표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킬 앤 하이드에서는 가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얼굴을 쓰고 살아가고 하지만 그 얼굴은 진짜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가면 뒤에 숨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람 모두가 겉으론 점잖고 또 정상인 듯 보여도 속에는 음흉함과 욕망, 그리고 폭력성이 감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성과 또 위선을 꼬집는 이 넘버는 어쩌면 작품 전체 주제를 상징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중성,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운전할 때입니다. 저의 원래 성향도 그렇게 막 무던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미친놈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되도록 운전은 하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보통 또라이는 아니구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욕망은, 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스려야 할까요? 이 욕망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좀 조사해 봤어요. 근데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나 그것이 억눌릴수록 무의식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욕망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므로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은 절제와 이성으로 잘 조율된 상태에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힘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억제는 잠시뿐이지만 이 다스림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악설 그리고 성선설, 이 인간 본성에 대한 고전 철학적 그 정의가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개의 정의를 모두 인정하고 또 욕망이라는 내 안의 그림자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인간답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새 너무 심리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던 공황장애나 물론 이 환경이 바뀌고 적응해 가면서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부작용으로 간과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을 좀 더 다독여 주시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해소 방법으로 인짤묘인의 시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런 걸 좀 뻔뻔하게 해야 하는데 좀 힘드네요. 자, 다시 지킬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킬 박사는 이사회에서 거절당한 뒤 결국 몰래 실험을 강행합니다. 그 결과로 하이드라는 또 다른 자아가 탄생을 하죠. 이 하이드는 본능과 욕망 그리고 분노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런던 전체에 공포를 몰아넣습니다. 지킬 박사는 점점점 통제력을 잃고 자신이 만든 괴물에 의해 이렇게 삶이 파괴되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드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킬 안에 원래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지킬은 처음에 이 하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이드는 점점 지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지킬 박사가 실험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약물을 투약하기 전 부르는 넘버가 바로 그 유명한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라는 넘버입니다. 사실 이 넘버는 대한민국 뮤지컬 시장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에겐 거의 대중가요 같은 넘버이죠.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호는 이 곡을 원래 올림픽을 위한 테마송으로 작업했다고 해요. 근데 이 뮤지컬의 전환점에 너무 잘 어울려서 삽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결국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의 연극영화과 그리고 뮤지컬과의 입시 금지곡으로 떠오르게 됐죠. 사실 저도 2000년대에 뮤지컬 입시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노래 정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고 또 이 노래가 나오면 고사장에서는 전주만 들어도 네, 됐습니다 라는 교수님들의 이 멘트를 어마무시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에게는 이 넘버가 애증의 넘버이기도 해요. 자,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하이드는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돼가고요. 그리고 지킬 박사는 스스로의 실험과 감정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하이드는 이 친절한 지킬 박사를 짝사랑했던 루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루시마저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킬 본인의 결혼식장에서 지킬의 약혼자인 엠마까지 하이드가 죽이려고 하자 지킬 박사는 더 이상 이것들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과 하이드를 동시에 없애기 위해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루시를 죽이고 나서 지킬과 하이드가 대립하며 부르는 컨프런테이션이라는 넘버가 있습니다. 이 곡은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이자 또 공연의 백미로 손꼽히는 장면이기도 해요. 한 배우가 동시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두 인물을 넘나들며 이렇게 부르는 되게 격렬한 솔로곡이고요. 그게 주제인 선과 악의 내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래 듣고 오실 텐데요. 이 넘버의 영상은 최신 버전이 없어서 20년 전에 조승우 씨의 무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조명, 음향, 그리고 무대 장치 등 이 모든 기술들이 총동원되는 명장면인 만큼 아무래도 이 컴퍼니에서는 이 넘버만큼은 따로 영상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영상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 장면은 꼭 실제 무대에서 봐야 여러분들 진정성을 느끼고 또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무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곡이 아마 노래방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웃음을 제공하는 일 이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참사가 없길 바랍니다. 이 곡의 첫 가사가 시끄러워 죽겠구만 뭐라 짓거려 라는 가사인데 아마 이거 누군가가 본인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노래방에서는 이 노래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자, 내 안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면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거고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나의 감정을 체크하고 또 스스로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교감이라면 어쩌면 이 내 안의 욕망이라는 그림자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작품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킬이고 하이드이며 동시에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가장 핫한 그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지킬 앤 하이드와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데몬, 즉 이 악마를 실체가 아닌 되게 비유적 존재로 사용해서 내 안의 억압 그리고 숨겨진 고통 등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가면과 내면을 여기서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지킬은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했고 또 결국 파멸로 향하지만 데몬 헌터스 주인공들은 그림자를 직면하고 또 받아들이며 성장하게 되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야. 그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뿐이야. 여러분 안에 하이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를 억누를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오늘 인짤뮤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 여러분들 너무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냉방병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땡큐!